안녕하세요. 시트릭스 코리아에서 SE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봉입니다. 앞서 들으신 양사 CEO들의 뉴 노멀과 원격 근무에 관한 협업에 이어서 국내에서 양사 간 협업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어떻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이한성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사업을 맡고 있는 이한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굉장히 귀중하신 시간 내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청취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이영범 팀장님과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시트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한 30분 정도 크게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팀장님과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시트릭스가 그간 한 30여 년간 지속해온 파트너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확장된 파트너십이 있어서 그걸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 떠오르는 원격 근무 환경, 언택트 환경에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시트릭스와 같이 할 수 있는 시트릭스 온 애저 오퍼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사례를 좀 자세히 소개해드린 걸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애저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애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 키포인트, 키블렛 위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저는 일단 간단히 말하면 저희가 지칭하는 슬로건으로는 월드 컴퓨터, 즉 전 세계의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스탠드얼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현재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대비 가장 빠른 성장세로 이제 월드와이드 마켓시어 넘버 2를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서비스되고 있는 이제 5365, M365로 하는 클라우드 기반 오피스 제품들, 그리고 협업 솔루션 팀즈, 더 나아가 다이나믹스 365로 가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마지막으로 이제 엑스박스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이밍 솔루션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클라우드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임이고요. 애저 자체로 좀 관점을 돌려보면 통상적으로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의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파스 형태의 상품군들인 웹, 모바일 제품군, 그리고 가상현실,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분석, AI, 머신러닝, IoT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망라하고요. 더 나아가서 온프렘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심리스한 애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애저 스택 패밀리, IoT 제품군, 애저 스피어, 애저 키넥트, 그리고 최근 출시한 홀로렌즈까지 모두 커버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덕트 제품군을 애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제 온프렘이라고 불리웠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제공되었던 많은 회사들의 IT 비즈니스 환경에 이제는 정말 퍼블릭 클라우드를 받아들이는 이유 자체에 대한 고민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하고 이것들이 실제 비즈니스와 고객분들의 업에 여러 가지 효익을 가져다 줄지 고민하시는 경향이 특히 많이 보입니다, 요즘. 아직도 많은 고객분들이 IaaS, EAS라고 부르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라고 부르는 리프트 앤 시프트 형태로 클라우드를 고민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클라우드 전환이 현재 국내에서 리프트 앤 시프트 형태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를 넘어서 서버레스 형태의 도입이나 아예 애플리케이션 리호스팅, 리팩터링을 고려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 전환이 실제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 흐름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들이 저희들의 관측이에요. 애저는 강점 중에 하나로 글로벌 리전 전략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모든 경쟁사들의 리전 개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런칭 계획을 발표한 리전들을 포함해서 총 66개의 리전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애저 리전 한 개는 한 개의 물리적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개의 리전은 최소 2개 이상, 즉 복수개의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고 있고, 이는 저희 애저와는 달리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존 기반으로 특정 국가의 리전을 런칭하는 것과 굉장히 좀 다른 관점으로 저희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존보다는 어떻게 보면 리전 페어링이 고객분들의 보다 높은 서비스 가용성 확보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특정 국가에 진출 시
최소 복수 개의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구성된 2개의 리전을 출시를 해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조날 어프로치라고 하는 저희도 업계의 흐름을 맞춰서 에이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한국 리전의 경우에는 2021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에이지를 추가로 도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재미있는 거는 저희 이제 애저가 아닌 다른 경쟁사들이 최소 2개의 센터 혹은 3개의 센터로 에이지를 구성해서 한국에 진출한 것과 달리 애저는 어떻게 보면 최소 4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2개의 리전을 운영해 왔고 이미 여기에 존 개념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서비스 가용성, IT 가용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저희는 가용성을 자랑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예를 들면 저희가 2017년 2월이죠. 조금 있으면 4년쯤 되는데 2017년 2월에 한국의 한국 중부, 한국 남부 이렇게 2개의 리전을 같은 날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 2개의 리전은 직선거리 기준으로 30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300km 이상 이격되어 있어서 HA 측면이나 각종 재해를 대비하는 리던던시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최적의 선택일 수 있고요. 각각의 리전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운영 중이신 온프렘 환경과 전용선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물론이고요. 이렇게 따라서 고성능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서비스할 수 있고 또한 리전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애저 사이트 리커버리라는 상품이 구동을 통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모든 환경이 한 리전에서 다른 리전으로 자동으로 액티베이션 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맨 왼쪽에 싱글 VM 환경에서의 가용성,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리더넌시라고 해서 어베일러블티 셋, 저희는 이제 가용성 세트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제 가용성 레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널 리전던시, 존 어프로치, 그리고 리저널 리더넌시에서 싱글 VM의 경우 맨 왼쪽에 사실은 99.9% 저희가 트리플 9이라고 부르는 가용성에서 이제 조널 어프로치까지 가게 되면 49이라고 해서 99.99%까지의 이제 VM 가용성을 저희가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고 정말로 선도적인 가용성 측면에서 하나의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곧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조널 어프로치, 에이지를 통해서 한국 리전에 보다 높은 가용성을 한국에 있는 고객사분들에게 선보여드리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그 각종 인증과 규준에 대해서 좀 빼놓지 않고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기업과 조직은 그 조직과 기업들을 관리해 나가는 여러 가지 규준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맞추는 자격 조건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기업과 조직들은 여러 가지 인증에 민감할 수 있어지고요. 이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는 특정 산업이 요구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필요에 따라서 특정 국가가 이제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글로벌 수준의 인증일 수도 있어요. 예전은 글로벌 차원, 국가별 구제, 그리고 산업별 요건에 따른 각종 컴플라이언스 인증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최고 높은 레벨인 최고로 많은 이제 인증인 91개의 최대 인증을 보유 중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 11월 그러니까 약 2년쯤 전에 키사 주관의 K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라는 걸 획득을 했고요. 이는 현재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등 애저를 포함한 딱 2곳만 보유한 인증입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되면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도 금융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클라우드 관련된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금융권이 주도하는 이제 고객사별 안전성 평가라는 것을 진행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이제 금융권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대외 대내를 막론하고 중요 업무에 이제 쓰시게 되려면 안전성 평가라는 안전성 평가라는 그 조치를 꼭 취하셔야 되는데요. 이는 이제 금융 당국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재 시점으로 총 9곳의 금융권 안정성 평가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저희가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를 했던 국내 최초의 디지털 손보사인 캐롯손해보험이에요. 캐롯손해보험은 이제 SK텔레콤, 한화, 그리고 현대자동차, 알토스벤처스 등이 이제 공동 출자하여 만든 어떻게 보면 JV인데요. 국내 최초의 디지털 손보사를 표방함에 있어서 금융감독원과 당국이 이제 요구하는 총 2가지 보호 조치, 안전성 평가에서의 총 2가지 보호 조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 보호 조치 109개 항목,
두 번째는 2차 보호 조치, 추가 보호 조치 32개 항목이 있는데 총 141개의 당국이 요구하는 항목별의 이제 그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애저는 이 91개의 여기 있는 모든 인증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저기 우측 상단에 보이는 CSA 인증입니다. 그래서 CSA 인증을 받게 되면 총 2개의 보호 조치 중에서 1차 보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 말씀은 사실은 여기 계신 금융권 고객분들 중에 실제로 안전성 평가라는 하나의 엘리멘트만 놓고 보면 1차 조치를 생략하고 2차 조치에서 아마 맥스 2주 정도만 할애하시면 이제 금융당국에 이제 그 허가를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외에도 사실 애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특히 뭐 파스에 강하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 사실은 그 다음부터 시트릭스와 애저가 어떻게 이제 파트너십을 양사간에서 곤곡히 만들어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무 팀장님, 이제 애저 소개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시트릭스와 이런 파트너십 아마도 한 3달 반, 4달쯤 전에 언론에도 공식 발표가 된 내용일 텐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시트릭스가 그간의 오랜 기간에 걸쳐진 파트너십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여정에 대해서 사실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7월 14일 날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강력한 원격 근무 환경 지원을 위해서 클라우드 전환 과정 간소화 및 신속한 디지털 업무 공간 구축을 제공하는 시트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확장된 파트너십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시트릭스의 워크스페이스를 최우선 디지털 업무 공간 플랫폼으로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 시트릭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최우선 퍼블릭 클라우드로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의 오프닝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공동 판매를 진행하게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시트릭스가 함께 공동 데모 환경을 통해서 정확한 시트릭스 온 애저 환경에 대해서 고객들이 체험해보고 예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에 최적화된 시트릭스의 워크스페이스 구축 및 WBD, 팀즈를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성능 및 기능, 마이크로 앱을 최적화시키는 통합 환경을 위해서 향후 로드맵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떠한 모습의 양사 파트너십이 이제 나올지 이제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시트릭스라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셨을 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애저 말고도 이제 다른 곳들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이 파트너십이 정말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대비 뭔가 정말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시트릭스는 AWS나 GCP와도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요. 시트릭스 온 애저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위한 시트릭스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협업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애저 상에서의 협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와의 협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스페이스 가상 데스크톱 부분에 공동 솔루션을 제안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심플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트릭스 버추얼 앱스 앤 데스크탑스 스탠다드 포 애저라고 해서 애저만을 위한 상품이 저희가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마켓플레이스나 혹은 시트릭스를 통해서 턴키 베이스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릭스와 WBD를 같이 이제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또 장점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멀티 세션이라든지 혹은 하나의 VM을 여러 명이 이렇게 동시는 아니죠.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풀드 방식의 제공을 통해서 훨씬 더 가격이나 성능 효율적으로 고객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365와 팀즈 관련해서도 굉장히 시트릭스는 옵티마이제이션 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온프렘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에서 접속 최적화를 위해서 시트릭스는 SD-WAN이라는 네트워크 장비를
애저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본사를 통해서, 본점을 통해서 이렇게 그 클라우드로 접속하지 않고 지점에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5365 트래픽이다 라고 하면 바로 지점에서 클라우드로 바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컨피그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트릭스 서비스를 그 애저상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트릭스 ADC를 통해서 그 서버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EMS를 시트릭스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와 통합해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과 관리 부분을 함께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트릭스의 제품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크로스 프로덕트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국내 데이터 센터를 오픈한 지 꽤 되셨는데요. 그간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트릭스와 함께 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사례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전을 오픈한 지 이제 4년이 좀 있으면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꼭 국내 리전을 이용하시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원격 근무 환경이라는 테마 하에서 여러 가지 협력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안전에는 반하는 케이스이긴 한데 코비드-19이 사실 이 상황을 많이 촉발시켜버린 것 같아요. 최근에 시트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만들어낸 굉장히 강력한 원격 근무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지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이제 S사입니다. S사의 원래 프로젝트의 배경은 원래는 정해진 사무실 외에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서나 임직원분들이 근무를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이 방향에 맞게 프로젝트가 이제 추진되는 와중에 공교롭게도 그 와중에 코비드-19이 올 초에 어떻게 보면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해진 사무실 외 어디서나 근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전사 재택근무 및 코비드-19 대응 시스템으로 이 프로젝트가 확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공식적으로 런칭이 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제 들고남이 좀 있습니다만 전 세계 동시 사용자가 한 4,000명에서 5,000명 수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붙었을 때는 2만 명 정도까지 붙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버추얼 머신 규모가 쓰였는지를 사실 이제 유추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애저 리전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고객사에서 사실은 벌이고 있는 비즈니스에 따라서 전 세계 5개 권역을 지원하면서 온프렘 환경, 그간 이제 만들어져 있었던 온프렘 환경에서의 지역적인 제약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특히나 또 이제 성능 측면에서 온프렘 환경에서 이런 시트릭스 환경을 썼을 때와 지금의 이제 애저 기반으로 시트릭스 환경을 무언가 최적화를 시켰을 때 사실은 로그인 시간이 한 65%, 그리고 실제 20MB 정도 되는 문서를 오픈해서 작업을 하는데 오픈하는 데 걸리는 이제 시간이 한 48% 정도 이제 줄어드는 굉장히 큰 효과를 좀 보여주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용자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웨이브 사례입니다. 웨이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제 기업이나 조직에 속하는 조직원이나 기업 구성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민과 하나의 이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저희가 누구나 이제 즐기는 OTT 서비스. 우리나라 최대 OTT 서비스죠, 웨이브는. 웨이브는 특히 모든 IT 환경을 전체 100% 애저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100% 디지털라이즈도 되어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환경에 맞춰서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 개념의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모든 OTT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회사 또한 코비드-19라는 상황을 사실은 비껴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참 재밌는 게 코비드-19이 터지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매출 측면인 베네핏을 본 산업 중에 하나가 이런 OTT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들의 인사이드를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일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초래되는 환경이 있었고요. 코비드-19이 터짐에 따라서 웨이브는 전사 재택근무 형태를 도입합니다.
사실 그렇게 아주 큰 직원 수, 많은 직원 수가 지금 근무하시는 조직은 아닙니다만 전사 재택근무 형태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시트릭스와 애저의 궁합, 즉 시트릭스 온 애저 환경을 준비를 하고 런칭을 하게 되셨어요. 특히나 이제 개발자 인력 풀은 물론이거니와 때에 따라서 민감한 고객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마케팅 부서 등 이런 인력들이 시트릭스 온 애저 환경 안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민감한 대고객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시켜버린 사례이지요. 그 외에도 밑에 한 2개 정도의 사례가 더 있는데 역시 글로벌 권역에서 미주, 유럽, 남미 사업장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PC 환경을 전지한 L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굴지의 이제 소셜미디어사 중에서 일부 업무를 보시는 분들 대상으로 금융 관련한 대고객 개인정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들의 업무 용도로, 즉 아주 센서티브한 인포메이션을 아예 유출 방지시켜버릴 수 있는, 원천적으로 유출을 방지시켜버릴 수 있는 업무 용도로 시트릭스 온 애저가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어서 사실은 이 정도까지를 좀 소개드리면 최근에 어떠한 용도로 사실은 시트릭스와 애저의 궁합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와중에 제가 이제 크게 4개의 사례, 그 중에서 좀 2개를 좀 자세히 좀 짚어드렸는데, 혹시 이 외에도 이제 여기 계신 많은, 이 시간에 청취하시는 많은 고객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합한 시트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시트릭스, 애저의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나리오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해 주셨던 그런 코비드 19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배포나 이렇게 즉각적인 사용을 위해서 클라우드와 협업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예전에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으로 지금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고객사분들도 굉장히 만족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런 경우에 좀 더 구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좀 신속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상황에 따라 좀 유연하게 이렇게 VM을 좀 사용자들의 접속을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이 말은 또 그거랑 같은 거죠. 예측이 조금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애저를 통해서 저희가 워크로드를 애저 쪽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유연한 업무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증 관련해서도 굉장히 글로벌한 업체들이 많이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애저에 있는 그런 AD와 연동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저희 시트릭스의 버추얼 앱스 앤 데스크탑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이제 강력한 인증을 위해서 투팩터 인증 같은 것들을 통합하고 싶을 때도 시트릭스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통해서 쉽게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M을 이제 일정 VM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용자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차해서 사용하는 풀드 방식이라든지, 공용 방식인 거죠? 예, 그렇죠. 공용 방식이라든지, 혹은 또 로그오프를 하게 됐을 때 초기화를 하는 방식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트릭스의 배포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이런 환경들을 구축을 하셔서 안전한 환경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사용자 정책들이 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같을 때 원격 근무를 하시게 되면 원격에서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싶다라든지, 혹은 원격에서는 프린팅을 못하게 막고 싶다라든지, 이런 클립보드로 이렇게 VM에서 로컬로 카피를 방지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또 수립을 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시트릭스에서 많은 부분 정책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구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저 관점에서 제가 감이 좀 되짚어 볼 수 있다면, 지금 처음에 있는 신속한 구축,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같은 경우는 일단 애저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미리 필요한 것들보다 더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실은 그것들을 이제 액티베이션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내려놓은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점만 올릴 수 있다는 하나의 장점일 것 같고요. 인증과 로그인은 사실은 애저에서 이미 갖고 있는 하나의 강점을 시트릭스에 결합하는 것들이고, 말씀드린 세 번째 VM 서비스 방식 같은 경우도 공용으로 이만큼의 풀을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 쓰고 안 쓰음을 사실은 굉장히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면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 공용 VM을 A라는 사용자와 B라는 사용자가 번갈아 사용하지만 그 사용자가 그 가상 데스크탑 환경에 로그인을 할 때는 무언가 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본인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오늘 현재 이 시간에도 지금 많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오퍼링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시트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굉장히 강력한 결합과 협력을 기대를 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좀 피치하실 말씀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앞으로도 그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 시트릭스 솔루션의 강점은 뭐 고객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신데, 향후에는 좀 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저와 함께 좀 더 발전하는 비즈니스 그리고 고객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의 일원으로 그리고 애저를 맡고 있는 사업 조직의 하나의 수장으로 애저 외에도 사실은 많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덕트와 결합하는 시트릭스의 미래의 발전된 모습을 기원합니다. 오늘 행사에 이제 이렇게 모시게 해주셔서 참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에 저와 같이 이제 이런 말씀을, 소중한 말씀을 같이 해주신 이영봉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